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예 엔터 채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봄이긴 한데 날씨의 기온차가 심하고 또 뭐 미세먼지도 많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제목 진달래 복귀 시점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밑에 홍진영은 벌써라고도 달려 있습니다. 자, 요 영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좀 드릴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심사 방식, 진행 방식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나의 어떤 그 방식을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영상을 드렸고, 또 그 후속으로 그 현역 가수의 어떤 그 심사위원 채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방TV 채널에 가시면 여기 그 커뮤니티라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안방TV 채널에서 여기 채널로 가셔가지고 여기 커뮤니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그 현역 가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에 적합하지 않다, 1번이고, 그 다음에 선배 가수로서 신인 가수에 대한 평가와 격려는 당연한 것이다, 요게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적으니까 그 위에 적어놓은 이런 이유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가수가 심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3번. 그 다음에 이유는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만 가수가 심사하는 것은 괜찮다, 요것이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 10,000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10,000명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한 3일 정도 제가 투표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또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논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달래 씨 내용, 여기에 대해서 그 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느냐, 댓글을 하나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댓글이 워낙 많습니다만은 굳이 이 댓글만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걸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댓글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홍진영은 벌써 복귀를 하는데 진달래도 조만간 나오나요? 진달래 복귀에 대한 복귀가 가능한기는 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홍진영 씨는 벌써 복귀를 했는데, 홍진영 씨가 그 논문 표절로 각종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편집되고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복귀를 했다. 그래서 진달래도 조만간 복귀하는 게 아니냐, 복귀가 가능하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고, 또 예전에는 댓글에 또 이렇게 좋은 응원이나 또 의견 주시는 분들께는 답장도 많이 해드렸는데 혹시 실망하시거나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어떤 영상에는 댓글이 이제 몇백 개를 넘어서 1,000개씩, 3,000개씩 이렇게 달리는 영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답장을 못 달아드리고, 또 예전에는 응원해 주시면 저도 하트 막 이렇게 날려드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시간상으로 사실 제가 영상을 하루에 서너 개, 두세 개, 이렇게 한 개 올릴 때도 있고 있습니다만, 혼자서 촬영하고 또 편집을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촬영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 안에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좀 많이 이렇게 투박하고, 또 썸네일이나 이런 것도 혼자 만들고 다 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까지 이렇게 또 다 일일이 못 보다 보니까 답장 못 드리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홍진영 씨 복귀는 어떤 거냐면, 홍진영 씨가 이제 안방TV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다뤘습니다만은 논문 표절로 퇴출된다, 방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복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진영 씨 복귀가
그 예전에 제작해놨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편집을 하지 않고 홍진영 씨를 내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뭐 홍진영 씨 분량을 드러내면 다른 분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 그 실제로 홍진영 씨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요거는 이제 본인 SNS고요. 요게 지금 이제 방송 복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SBS 뭐 AI와 인간과 AI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홍진영 씨 분량을 그대로 이제 내보낸 거죠. 본인들 SBS 측에서는 뭐 많이 편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논문 표절로 사실상 방송에서 이렇게 퇴출이 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지상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복귀가 맞죠. 그 방송으로 다 모든 생방송 아니면 다 녹화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전에 찍어놨던 걸 트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래서 이거는 복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왜 그럼 진달래는 근데 이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달래 씨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복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댓글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분이 진달래 씨의 복귀를 바라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복귀를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어쨌든 복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진달래 씨가. 진달래 씨가 이미 준결승까지 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 메들리 미션에서 노경 시스터즈 팀에 있었는데 뭐 김다연 양 그리고 또 그때 같이 있었던 팀에 뭐 홍지윤 씨 이렇게 뭐 류원정 씨도 있었고 예 맞을 거예요. 그리고 5명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진달래 씨 있었고 이렇게 해서 노경 시스터즈에서 자동으로 준결승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지금 뭐 말하는 탑7 말고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분들 미스 레인보우라 그러죠. 레인보우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준결승에 올라갔으니까 준결승에 뭐 레전드 미션 또 한곡 부르기 듀엣 미션이 남아있죠. 어쨌든 본인은 시청률 30%를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에 2번이나 본인의 또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무대가 남아있었고 만약 거기서 탑7까지 들었다면 결승전 가서 또 무대를 보여줬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뭐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TV조선과의 계약에 의해서 탑7으로 수많은 그 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타 방송 또는 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구가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경 시스터즈 있으면서 준결승에 자동 진출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미래의 어떤 그 인기 상승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때도 연간 뭐 한 수억에서 수십억의 미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복권을 이미 맞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부인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준결승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미스 레인보우는 확정. 그 다음에 거기서 탑7만 되면은 뭐 엄청난 그 혜택이 보장이 되는 그런 로또를 이미 맞아 놓은 상태고 저는 또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탑7도 뭐 충분히 그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진달래 씨도 여러 가지 화제성이 많았었죠.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뭐 임영웅 씨하고 뭐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했고 또 본인이 뭐 역시 뭐 그 애기를 키우는 엄마라는 그런 신분으로 그 출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뭐 좀 힘들었던 과거 이런 것들도 얘기한 인터뷰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심지어 2번째였죠. 그 팀 미션 때 이 난타 퍼포먼스 그때 뭐 완전히 진달래 씨를 그 스포츠를 줘가지고 진달래 씨 동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부상 투혼 발에 이렇게 그 깁스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올라오던 현역부 A 출신이고 그 또 현역부에서 항상 이 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진달래 씨가 그런 주목을 충분히 받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뭐 탑7도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된 상태에서 뭐 부와 명예가 진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 왔죠. 손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견이 많으시던데, 그때도 이 영상을 한번 사실 올렸었어요. 근데 하도,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영상을 내려버렸는데,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학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좀 잘못된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한때 이제 철없던 시절의 행동인데 그것이 사람의 평생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철없던 시절의 행동인데 미래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그러면 학폭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때 철없는 행동은 괜찮구나. 지금 내가 애들을 괴롭히고 있고 폭행을 하고 있고 금품을 갈취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가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돼서 이거 문제돼도 한때 철없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 제 말이 틀립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한때 철없는 시절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니요. 그럼 지금 그 철없는 시절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이건 절대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니까 폭로한다는 말도 이것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나가는데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그거를 또 왜 제가 어디 가서 폭로하겠습니까? 폭로한들 그게 무슨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지금도 거지인데. 네. 그래서 잘 나가니까 폭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줬던 사람이 저렇게나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잘 나가고 있다? 이거는 뭔가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폭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배가 아파서 폭로하는 겁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학폭 옹호 발언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없는 시절의 행동으로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연령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때도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 많이 싸웠어요. 저도 때린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고, 따져보면 맞은 적이 더 많은지 때린 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친구들끼리 있으면 많이 싸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때만 해도 싸울 때는 먼저 코피 나는 사람이 지는 거지만, 이렇게 또 싸우고 나면은 먼저 이 악수를 청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또 이기는 거다. 그런 훈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이 떡볶이 먹고 뽑기 하러 다니고 그랬던 시절로 생각됩니다. 그때 상납을 받고 빵 셔틀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그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학폭은 그런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런 때의 학창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학교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가정교육이라든지 체벌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를 넓게 펼쳐나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시절에 다시 말해서 7, 80년도, 60년도 이런 시절에 학창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철없던 시절의 행동으로 봐줘야 된다. 이런 의견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달래시 학폭 이 사건 자체가 가지는 파장이 다른 사건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말실수를 한다든지 도박을 했던 연예인이다. 논문을 표절했던 연예인이다. 또는 부동산법을 어겼다. 학력 위조를 했다. 빚이 있었다. 이런 거 있죠.
또 뭐 대마초를 뭐 한번 뭐 한 적이 있다. 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뭐 해봤다. 이렇게 뭐 변명하고 이런 그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뭐 가수나 뭐 운동선수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 다른지 제가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달래 씨가 지금 만약에 복귀를 한다. 엊그제 있었던 그 뭐 칠공주 스페셜에서도 녹용 시스터즈 분량에서 진달래 씨가 통편집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통편집 하는 거는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복귀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뭐 편집된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진달래 씨가 복귀를 하려면 그 순서는 팬들한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팬 여러분들을 때린 건 아니잖아요. 팬 여러분들을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팬들에게는 그냥 실망감을 줬을 뿐이지. 아, 내가 믿고 응원했는데 저렇게 인성이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구나. 아, 정말 실망이다. 이거고 직접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을 줬던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또 그 놀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안 만나준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어떤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이 뭐 인터넷상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번 뭘 찍으면요 그냥 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또 용서할 때가 되면 우리가 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까? 뭐 누군가 하나 죄를 지었다. 예? 제가 뭐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저는 폭행죄를 지었죠. 그럼 이제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폭행범, 나쁜 놈. 예, 저는 영원히 용서하면 안 돼. 왜? 폭행범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폭행죄를 짓는 순간 앞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뉘우치든 용서를 구하든 새로운 삶을 살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낙인을 받고 저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용서를 구하죠? 왜 반성을 해야 되죠? 어차피 반성해도 용서해 줄 것도 아니고 용서 구해도 뭐 예?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뭐 그렇게 낙인 찍힐 건데 그러면 그냥 앞으로도 저는 뭐 폭행범으로 살든지 그러니까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뭐 뉘우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용서를 못 받으면. 그래서 반드시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죗값을 뭐 하는 것이 맞지만 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죗값을 받으면 그러고 나면은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게 뭐 제 생각이에요. 만약 뭐 그 피해자분이 끝끝내 뭐 용서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거냐? 그래도 뭐 계속 용서를 빌어야 되냐? 그렇죠? 끝내 뭐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본인이. 내가 몇 번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해주더라. 그러면 뭐 나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은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고 그분한테 용서를 받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진달래 씨가 복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분 한 분 아니라 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 그분들과 빠르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팬들에게 용서받는 것은 따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당사자 만나서 어릴 때 내가 뭐 이렇게 정말 잘못했다. 용서받고 싶다. 나도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용서받아야 될 것 같다. 왜? 내 아이에게 따뜻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진정성 있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분도 그 어떤 상처를 잘못을 비는 모습에서 회복하시고 또는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약에 뭐 용서를 해준다면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생기겠죠. 하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그거하고 학폭은 다르다고. 왜 다르냐? 이미지가 여러분 오버랩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가수 예전에 뭐 부동산 뭐 위장 전입했다던데 논문 표절한 적 있다던데 뭐 학력 위조한 적 있다던데 예전에 무슨 말실수를 했는데 또 빚을 안 갚았다던데 이런 거 하고 이제 학교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학교 폭력의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뭐 괴롭히고 어떻게 폭행하고 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면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말실수라든지 뭐 경미한 이런 뭐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희석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 또 금방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나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이런 행동이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피해자의 어떤 모습 또 가해자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하고. 그래서 팬들이 쉽게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복귀를 하고 말고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복귀를 하면 뭐 법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뭐 노래하겠다 무대에 서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복귀를 선언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복귀를 선언하기 전에 가장 우선돼야 될 거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팬들에게 용서받는 거 이건 역시 사실 쉽지는 않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간혹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자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찾아온 그 이미지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또 알려서도 안 되죠. 그러면 또 조작했다. 예? 복귀하려고 이렇게 쇼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숙하고 있는 기간에 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줬다.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뭐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그런 희생적인 행동을 했다. 이게 또 이제 그 본인은 의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팬들이 저 사람이 그래 원래 저렇게까지 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예전에 저는 실수를 했지만 또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가 만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인위적으로 알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홍진영 씨 미담이 좀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히려 이거는 좀 대처를 잘못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시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기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밝혀지는 거는 오히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시선으로 더 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 했듯이 이게 뭐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려지는 것 자체도.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뭐 복귀를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유튜버도 많고 연예인도 많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복귀 시기라든가 복귀 방법이 공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말실수라든가 뭐 또 경미한 이런 그 신변상의 이런 잡음들 이런 것들과 달리 학폭이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받고 그 후에 팬들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뭐 본인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 자신의 어떤 그 희생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또 그런 기회가 와도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또 알려져야 되는데 그 알리는 과정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정말 로또 복권 같은 기회가 오지 않는 한은 상당 기간 이것은 뭐 한두 달이 아니고요. 뭐 수년 정도 아니면은 또 뭐 그런 기간을 지나다가 본인이 가수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궁금하셨던 뭐 점이
뭐 제 얘기로 뭐 해결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진영 씨의 지금 뭐 복귀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홍진영 씨도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복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뭐 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활동해도 홍진영 씨 정상적인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 논문 표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기회를 그 박탈하고 침해한 부분이고, 홍진영 씨는 그 논문 표절만이 아니고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문 표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사실은. 논문 표절하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거짓말을 한 것이 팬들에게 더 크게 닿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안 하고 나는 논문 표절한, 이거 표절 아니다. 왜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때 바로 빠르게 그냥 사과하고 자숙하고 했으면 뭐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또 다시, 예? 좀 소식 좀 전하고 이러면서 복귀가 얼마든지 빠르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동방신기의 멤버죠. 예, 그 윤호 씨인가요? 뭐 이렇게 영업 시간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 금지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 뭐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소속사에서 뭐 일체 다른 말 없이 그냥 바로 잘못된 일이다 사과하고 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그것이 뭐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영업이 금지된 시간에 지났는데도 거기서 뭐 일정 시간 머물렀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너는 앞으로 절대로 영인에 복귀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소속사에서 바로 빠르게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사과와 함께 자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대처가 훌륭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대처가 좀 잘못됐던 부분들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을 보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 뭐 복귀 기간, 방식, 공식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느 정도 수긍하시느냐에 달린 건데, 그 기간을 빠르게 또는 뭐 영원히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본인들의 행동이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안방TV 아껴주시면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제가 그 댓글에 다 이렇게 뭐 응원해주시는데 다 일일이 여러분들 답장을 못 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또 시간 날 때는 달 수 있는 댓글에는 또 제가 성의 있게 또 이렇게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